모르면 그냥 못 받는 돈. 2025년부터 이런 게 꽤 많아졌습니다. 결혼만 해도 50만 원 세금 깎아주고 소득 조금 넘는다고 탈락했던 근로장려금도 다시 받을 수 있게 기준이 바뀌었고요. 병원비, 한방치료, 도수치료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생활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우린 그걸 아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놓치면 손해보는 생활 정책 변화 6가지를 딱 필요한 것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도 신청 안 해본 분들도 이거 내 얘긴데? 싶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꼭 함께 보세요. 혹시 자녀가 올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세금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요. 이거 진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결혼을 하면 정부가 세금에서 현금 50만 원을 바로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이름은 혼인세액공제인데요. 이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식 혼인신고만 하면 되니까 결혼식이 아직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낼 때 바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1인당 50만 원,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절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 아들이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낼 세금에서 50만 원을 바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 예정이거나 최근에 신고를 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혼인신고만 해당 기간 안에 하면 되고요. 결혼식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고하고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려도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놓치기엔 진짜 아까운 제도예요.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지인에게도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진짜 돈 되는 팁이니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도 크게 바뀌어서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이건 제가 깜짝 놀란 제도 중 하나예요. 근로장려금,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맞벌이 가구 소득이 연 3,800만 원만 넘어도 탈락이었는데 지금은 연 4,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 2,400만 원, 호벌이 가구는 3,2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예전엔 월 320만 원이 한계였는데 이제는 월 366만 원까지도 신청 가능해진 거예요. 게다가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까지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는 반기별 지급제도 다시 부활했어요. 예전엔 1년에 한 번 받았던 게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만 보고 먼저 신청하고 하반기는 연말에 정산받는 방식이죠.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고요. 모바일이 불편하시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도와줍니다. 예전엔 안 됐던 분들도 지금은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냥 한번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도 몇백만 원 차이 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요, 받는 돈도 중요하지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정기 결제요. 진짜 괜찮으신가요?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앱, 쇼핑 앱 정기 배송까지 자동 결제 등록해 두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중에 금액이 몰래 올라간 경우가 은근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냥 문자만 보내놓고 동의도 안 받은 채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몇 년 동안 매달 10,000원, 20,000원씩 줄줄 세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에요. 지금은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요금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도 무료 체험 한 줄 알고 등록했다가 1년 넘게 매달 900원이 빠져나간 걸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카드 명세서 보고 알게 됐대요. 이제 그런 일은 생기면 법적으로 업체 잘못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어떤 서비스들은 이 변경 내용을 앱 공지 사항에만 조용히 올려두고 눈에 띄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카드사 앱이나 내 정보 마당 같은 곳에서 본인 정기 결제 내역 한번 싹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달라졌다 싶으면 그 서비스 안에서 이용약관 변경에 직접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시고요. 동의 없이 바뀐 거라면 환불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니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줄줄 새는 돈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낸 돈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되고 치료 항목도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냥 병원비뿐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공제 안 되던 한방치료, 도수치료, 틀니, 심지어 안경값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의외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나 한방 진료는 보험이 안 되면 세금 혜택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병원비들도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틀니나 보청기 같은 노년층 실사용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포함된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요, 이건 본인 치료비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 의료비를 대신 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이럴 땐 반드시 의료비 지출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공제받으려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해요. 병원에서 현금 낸 다음 영수증은 안 줘도 돼요. 하시면 그건 그냥 날리는 겁니다.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의료비 항목만 공제 가능한 구조니까요. 특히 도수 치료나 한방 진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몇 건만 잘 챙겨도 세금 수십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3개월간 도수 치료받고 120만 원 썼는데 그중 80만 원 넘게 공제 적용되면서 세금 24만 원 덜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원은 매년 가야 하잖아요. 공제도 매년 챙기셔야죠. 의료비는 쓰는 돈이 아니라 잘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데 어디서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기는 문화생활이에요. 2025년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정도만 해당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영화 관람비와 신문 구독료까지도 포함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책 사서 읽고 공연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신문 정기 구독을 해도 그게 다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사용한 금액 중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책, 영화, 공연 등 문화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 정도는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문화생활을 더 자주 즐겨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책 살 때 이거 꼭 사야 하나 망설였던 분들, 영화 예매하려다 가격 보고 포기했던 분들께는 반가운 변화죠. 참고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분류되는 가맹점이어야 적용이 되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에서 공제 가능한 업종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책 한 권, 영화 한 편이 공제 가능한 지출이 되는 지금 문화생활도 혜택으로 바뀌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까지 줄줄 새는 돈을 막았다면 이제는 즐기면서 줄이는 돈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혜택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젠 신분증도 바뀌었습니다. 지갑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재발급도 번거롭고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니까요. 그런데 이젠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공식 도입됐거든요. 이제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 통장 만들러 가거나 우체국에서 등기받을 때 신분증 꼭 챙겨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핸드폰만 꺼내면 인증 끝. 실물 안 들고 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화면 캡처나 복제가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어서 보안도 뛰어나고요. 지갑 잃어버릴 걱정도 훨씬 줄어들겠죠. 발급은 무료고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성인이 되는 자녀나 손주들이 있다면 이걸로 주민등록증 첫 발급도 모바일로 가능하니까 알려주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물론 아직은 모든 곳에서 100%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원 접수, 일부 관공서 등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엔 병행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민원, 금융 업무, 택배 수령까지 점점 모바일 전환이 빨라질 거라서 지금 익혀두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이제는 지갑 속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소개해드린 6가지. 하나라도 이거 내가 해당되는 건가? 싶으셨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다시 확인하셔도 좋고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당되는 분들께 한 번쯤 공유해 주셔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